안녕하세요, 26일입니다. 매장 픽업 문자가 드디어 왔거든요. 갤럭시 S24 울트라 삼성 강남 단독 컬러 받으려고 강남으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았습니다. 지금 방금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S24 삼성 강남 단독 컬러 픽업해 왔습니다. 저는 기존에도 S23 울트라를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삼성 강남에서 픽업하면 뭐 특별한 건 없고 데이터 이동하기, 뭐 카카오톡 백업 방법 이런 거 알려주고 삼성 강남 픽업 혜택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 주는데 저는 따로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는 삼성 강남 픽업 혜택 2만원 이상 갤럭시 스토어에서 결제 시 만원 할인 쿠폰, 스탬커피 1+1 제조 음료, SLB 스튜디오 50% 할인 쿠폰이 있네요. 이것도 딱히 별도로 쓰거나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 강남에서 구매하는 이유는 별다른 거 없고 삼성 강남 단독 컬러 때문에 구매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지 박스부터도 일반적인 갤럭시 S24 울트라랑 다릅니다. 티타늄 블루, 티타늄 그린, 티타늄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 컬러로 나와 있어요.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박스를 뜯을 때 뭔가 칼이 필요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냥 요것만 한 손으로 뜯느라 와, 영롱해. 이게 비스포크지. 예. 항상 느끼는 거지만 요즘 스마트폰 정말 박스에 구성품이 하나도 없네요. 이쪽에 아마 들어있겠지만 본체 말고는 이렇게 USB C2C 케이블, 유심 제거 핀 이렇게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네요. 이렇게 단촐할 수가 있나? 애플이 진짜 세상에 독을 풀었다. 근데 나머지들은 다 친환경 때문인지 약간 종이 소재로 되어 있네요. 박스에서는 더 이상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인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 저는 티타늄 블루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요게 삼성 강남에서만 살 수 있는 단독 컬러거든요. 색감 어떤 것 같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컬러 딱 보자마자 이거다 해서 바로 일말의 고민도 없이 구매를 했거든요. 원래 기존에도 갤럭시 S23 울트라를 블랙으로 썼었는데 전작에서는 블랙, 어두운 계열을 썼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밝은 계열 컬러로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화이트 아니면 실버 컬러가 나왔다면 그걸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가 뭔가 밝은 컬러들을 뻘짓을 해놨다고 약간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구매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던 와중에 삼성 강남 단독 컬러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고민도 없이 이렇게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게는 거의 똑같네요. 티타늄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아마 1g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232g으로 여전히 무겁습니다. 울트라 시리즈를 가벼우려고 쓰는 건 아니니까 납득 가능한 무게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짜 각져졌네요. 예전 노트 팬들이 그리워하던 그 느낌입니다. 완전히 각지고 진짜 그냥 노트 책 그 느낌이야. 갤럭시 S23 울트라는 살짝 이렇게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양옆으로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24 울트라는 정말 각지네요. 난 이거 좋아. 이거 보호 필름도 떼야 되겠죠? 이거지. 이게 플랫의 맛이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사실 S23 울트라를 쓰면서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강화 유리 필름은 쓰지 않고 우레탄 필름을 쓸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착 붙는 느낌 때문에. 그런데 우레탄 필름을 쓰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S펜 필기감이 진짜 최악으로 바뀝니다. 찐득찐득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플랫 디스플레이로 바뀌면서 이제 더 이상 우레탄 필름을 쓸 필요 없이 제대로 된 필기감을 느낄 수 있겠죠. 디자인은 사실 플랫 디스플레이가 채택된 것 제외하고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완전히 비슷해요. 그냥 정말 스마트폰의 뇌라고 할 수 있는 AP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젠3 4 갤럭시가 탑재되었습니다. 사실 일반 모델이나 플러스 모델의 경우에는 국내 출시 버전은 엑시노스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울트라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딱히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엑시노스도 깡클럭으로는 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성능을 스로틀링 억제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지금 퀄컴과 스냅드래곤 쪽이 우수한 것이 더 사실이기 때문에 요즘 퀄컴과 대만 TSMC의 폼이 정말 상당하거든요. 거기에 전작 대비 거의 2배 정도 베이퍼 챔버 면적이 넓어졌고 베이퍼 챔버의 소재 자체도 열전도율이 훨씬 좋은 걸로 썼다고 하기 때문에 전작이었던 S23 울트라에서도 발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지만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
울트라에서도 발열이나 배터리 러닝 타임 때문에 불편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삼성의 안드로이드 최저가도 요즘 되게 잘해주고 있거든. 스토리지는 256GB 모델을 구매했지만 예판 혜택으로 스토리지 더블업 혜택 받아서 512GB 모델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갤럭시 S23 울트라 예약 판매 때에도 256GB 모델 구매해서 더블업 스토리지로 512GB 받았었는데, 앞으로 삼성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예판 프로모션은 당분간은 이렇게 이어갈 것 같아요. 디스플레이는 19.5 대 9 비율의 6.8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역시 한눈에 보이는 차이는 드디어 엣지 디스플레이가 사라졌습니다. 박수쳐! 사실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엣지 디스플레이 사용해 오셨던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플랫 디스플레이 적용해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막상 플랫 디스플레이 적용되어봤자 인기 없을 거다라고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뒷받침 근거는 갤럭시 S21 시리즈부터 일반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만 플랫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왔는데, 결국 그동안 엣지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울트라 모델이 가장 많이 팔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들 말만 그렇고 엣지 디스플레이를 좋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일반 모델은 울트라 같은 상위 라인업의 보급형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원가 절감이나 스펙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출시도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플랫과 엣지를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똑같은 플래그십 스펙의 동일한 디자인에서 플랫과 엣지 이중 라인업으로 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플랫이냐 엣지냐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플랫 디스플레이가 적용되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보다는 환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소비자들은 이 칼 같으면서도 상하 좌우 모두 각진 베젤을 더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 S 유저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노트 시리즈를 좋아하고 노트 시리즈의 향수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엣지를 버리고 풀 플랫 디스플레이로 돌아온 이번 울트라 모델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카메라 또한 말이 많았어요. S23 울트라가 10배 망원 카메라였기 때문에 처음에 S24 울트라의 스펙이 공개되었을 때만 해도 단순히 망원 렌즈의 배율 수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S24 울트라는 오히려 전작 대비 너프를 당한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품이 시장에 풀리고 실제 촬영 후기들을 보면은 그래도 너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10배 망원 렌즈 대신 5배 망원 렌즈가 들어간 거는 아이러니하게도 3배 망원 렌즈 때문인 이유도 있어요. 그동안 S23 울트라를 써오셨던 분들이라면 솔직히 아셨을 텐데 3배 망원 렌즈 자체가 센서 크기도 작고 화소값도 낮아서 3배에서 10배까지 디지털 줌을 할 때 그 사이가 극단적으로 화질이 깨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삼성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3배 망원 렌즈가 커버할 수 있는 디지털 크롭 수치를 9.9배까지가 아니라 4.9배까지 낮추고 결과적으로 2배 이상 커진 5배 망원 렌즈의 이미지 센서로 나머지 장망원단을 채운다는 접근이거든요. 저도 직접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카메라를 좋아하고 여러 사진들을 찍는 입장에서 삼성의 접근 방식이 단순히 전작 대비 너프다, 원가 절감이다 라고 평가절하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절대로 너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는 5000mAh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래왔던 것처럼 널널할 것 같습니다. 최대 45W까지 초고속 충전도 가능해서 이제 삼성도 초고속 충전 출력을 조금씩 끌어올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직 무선 충전은 15W가 최대라고 합니다. 전작이었던 S23 울트라 대비 확실히 뭔가 각진 느낌이 들고 좋습니다. 이 기기 자체에 일체감이 생긴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요거는 제가 따로 별도로 구매한 맥세이프 케이스 껴야지 숙소에서 맥세이프 케이스가 있길래 구매를 했는데 살짝 빡빡하네요. 이거 다시 빼기 힘들겠는데? 케이스 일체감도 좋고 잘 붙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세? 가력이 상당한데? 바로 충전되죠? 좋았어. 네, 좋습니다. 자력 장난 아니구나. 테이블이 조금 더럽지만 방금 필름까지 무사히 붙이고 조금 만져봤는데요. 확실히 제가 플랫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훨씬 손에 짚는 일체감이 좋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엣지 디스플레이 때문에 완전히 케이스가 본체를 감싸주지 못하고 노출시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불안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케이스가 본체를 덮어줄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일체감 자체가 좋습니다. 제가 이래서 플랫 디스플레이를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보이실진 모르겠지만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 위아래 베젤 크기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보이시나요? 위아래 베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상하 좌우로 딱 똑같이 딱 떨어지는 이 칼 베젤
와, 정말 마음에 들어요. 거기다가 색감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블루, 그리고 이 검정색과 파랑색의 조화가 생각보다 이뻐서 비스포크 느낌도 납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그냥 이 색깔로 전체 다 덮어주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출시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보면은 비스포크 같은 느낌도 들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찐득거리는 우레탄 필름을 쓸 필요도 없게 되었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와, 이래야지. S펜은 이래야지. 그런데 한 가지 삼성한테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거는 삼성이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고치지 않을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맨 처음에 갤럭시 S를 구매하면 반드시 바꿔줘야 되는 설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해상도를 QHD 플러스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번에 갤럭시 S24 울트라 굉장히 좋은 디스플레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해상도 자체가 FHD 플러스로 디폴트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놓고 사자마자 기본 설정이 FHD 플러스로 되어 있다? 살짝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리 좋은 디스플레이여도 FHD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뭐가 좋아진 거야? 그냥 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저같이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갤럭시는 원래 디폴트 설정이 FHD니까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서 화면 해상도에 들어가서 FHD가 되어 있는 거 QHD 플러스로 바꿔야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갤럭시가 항상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쓰고 소재도 상당히 좋은 걸로 써서 진짜 선명한데 이거를 기본적인 디폴트로 설정을 해두지 않는 것은 아쉽습니다. 스마트폰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어른들의 사정이 있겠죠? 스마트폰을 짚는 듯한, 노트를 짚는 듯한 느낌이지. 이거는 이렇게만 잡아야 될 것 같고, 여기가 이렇게 훤히 노출되어 있어서 알게 모르게 불편합니다. 저는 플랫이 좋아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번에 언박싱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배도 똑같이 티타늄 블루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인천 가가지고 같이 영상 하나 더 찍을 예정인데, S24 울트라에 대한 이거 너무 빡빡해 얘기들을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제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갤럭시 S24 울트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